4.7 재보궐선거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선거 막바지 조급함일까요? 아니면 반전의 기회로 생각한 걸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의 구애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과연 정의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어떤 구애를 했어요? 네, 박영선 후보 그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요. 갑자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박영선 후보는 심상정 의원에게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심상정 의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사실상 거절 입장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그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여영국 대표 박영선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네, 단순 거절이 아닌 염치가 없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정의당이 박 후보를 이렇게 비난한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죠. 박영선 후보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이렇게 염치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박영선 후보 포기했을까요? 네, 박영선 후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에요. 박 후보가 찾은 곳은 바로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였습니다. 박 후보의 오늘 아침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의당의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박 후보가 노회찬 버스를 찾은 이유, 바로 나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도왔듯이 정의당도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을 도운 박영선 후보의 당시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부자 정당의 부잣집 딸이냐 아니면 서민과 함께 뒹굴던 우리 노회찬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노회찬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회찬 국회에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네, 과거 인연을 강조하면서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는데 서운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내일이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고 내일 끝이잖아요. 네. 선거 막판에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구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결과를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1.64%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랬죠.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쏠릴까 이 여부가 현재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서 민주당은요.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정의당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 갈지 현재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피말리는 1% 싸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득표할 수 있는 2% 안팎의 표를 갖고 온다면 우리가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의당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렇다면 정의당 지지층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내일 보면 알 수 있겠군요.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선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MBN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이 세력과 같이 한 하십니까? 번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려고요? 그럼 시장 되면 집회를 허용합니까?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게 시장 권한 사항은 아니죠. 그러나 광장시민위원회에서 시장의 결정하죠.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정말 시장 업무를 모르셔서 대답을 하는 확실히 거예요. 해주십시오.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을 이용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위원회, 광장위원회가 심의 규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여기에 의지가 관여할 있으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집회를 허용하면 시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허용을 하면 시장은 말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자, 어버이연합 아시죠? 시장 시절에 어버이연합에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 기억이 또 안 나십니까? 아니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지금 반칙의 여왕이십니다. 아니 민생 문제 토론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게 민생입니다. 이게 이 민생이에요? 민생입니다. 민생. 김은미 기자. 거짓말이다. 반칙의 여왕이다. 정말 말 그대로 난타전이었군요.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바로 그 영상이 어제 있었던 이 마지막 토론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어버이연합은 지원해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오 후보가 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기다렸다는 듯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세훈 후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아이고, 네. 얘기를 해서 또 박영선 후보가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안 낸다고 했는데 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건데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한테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한테 이 반칙의 여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어떤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박영선 후보는 선거 안 낸다고 했더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짓말 자체 아니냐. 서로 네. 이제 거짓말이라고 난타전을 하는군요. 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전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잠시 훈훈한 광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훈훈한 장면이요. 네,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은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걸 굉장히 오늘도 고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박영선 후보의 아마 집념과 열정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여성분들에게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끝까지 승승장구하셔서 좋은 롤 모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까지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오글거리지만 칭찬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자 두 후보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칭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박 후보, 오 후보의 장점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언변과 패션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 후보를 향해서 내곡동 선글라스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칭찬 속에서 뼈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오 후보는 집념과 열정을 박 후보의 장점으로 꼽았는데 여기에서 집념을 콕 집었다는 거 이거 자신을 향해서 이 내곡동 땅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는 이 박 후보를 조금 비꼰 것 아니냐라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난타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 후보가 칭찬하는 게 그래도 훈훈하긴 하네요. 네. 윤경호 의원님, 하나만 짚고 갈게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 태극기 집회나 어버이연합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나갔던 집회에서 연설을 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가지고 거기 간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과 나는 거리를 둬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자기 모순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동영상이 있는 한은 오세훈 후보가 저런 모습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2020년 총선에서 이 태극기 부대로 얘기되는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말 없는 유권자들이 일단 매를 한번 때려줬잖아요. 그런 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미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제 가치 판단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사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의 아주 극단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우측의 극단적인 정치 세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 증오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로만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정치라는 건 갈등의 조정인데 그런 점에서 그런 식의 세력, 그런 식의 정치 지향을 가진 세력은 어느 정치인이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오세훈 후보가 어저께 선을 제대로 긋지 않은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한 얘기, 존재 자체가 거짓말.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민주당이 당원 당규의 중대한 자책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한 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거돈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불과 1년 3개월 남아 있는 이 선거 임기의 이 선거를 우선 첫째는 이거 보궐선거 해야 되느냐 했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정말 집권당으로서 왜냐하면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후보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컬럼에 그 점을 지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서 슬쩍 한마디 더 덧붙여봤습니다. 오세훈 후보에도 좀 아쉬움이 있고 박영선 후보 쪽에도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판 쟁점이요. 바로 오세훈 후보의 이 생태탕집 방문과 관련한 이런 문제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생태탕집 문제 분명히 어제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겠죠? 네, 수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까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천안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왜 해결되는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경찰에서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지요.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소는 다 했고요. 어디에 왜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시간 있지요.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두 사람 공방이 너무 뜨거워져서 잠깐만요 하고 좀 한번 끊어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예,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게 생태탕 공방이 아니라 생태탕 얘기는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대질신문 공방이었습니다. 보면은 이 박영선 후보가 아니 오 후보 처남이 측량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처남은 기자회견을 그 자청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이제 오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가 증인들도 대질신문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냐 당장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 후보가 대질신문은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이게 선거판에서 이걸 왜 합니까라고 대질신문을 하니 많이 계속해서 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이 생태탕집 사장하고 아들이 그 당시에 이 오세훈 후보가 우리 생태탕집을 온 걸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태탕집 아들이 당시 목격할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약간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접 그 말씀 들어보시라고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근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저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조수진 의원께서 생떼탕이다. 예. 참 이렇게 이제 저들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모 회사 근처에서 이제 내곡동에서 근 35년 정도 그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사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제 거보다는 조금 그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알려졌었던 거는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들으신 것처럼 내가 얘기를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백바지, 선글라스 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그 옷차림이 혹시 오세훈 후보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세훈 후보였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얼굴은 몰랐는데 어쨌거나 옷차림이 기억에 남았고 그 옷차림 얘기가 나와서 되짚어서 엄마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당시 오세훈 후보가 먹은 게 이제 질이었는지 안 매운 질이었는지 매운탕이었는지를 이 야당 의원이 묻는데 그때 먹었던 거 매운탕이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정확한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먹었던 게 질이냐 매운탕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네. 소 의원님, 네. 당시에는 얼굴은 몰랐는데 옷차림이 기억이 난다. 이걸 두고서 그때 그 사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단정할 수 없죠. 지금 저는 사실 이 생태탕 논란 이것이 이렇게까지 선거 전에 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이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네. 어쨌든 이 당시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저는 갔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갔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말로만 지금 서로가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가 없어요. 확실히 현장에 갔다는 사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영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영수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걸 증명하기가 논증을 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2, 3년 전 일도 아니고 벌써 15, 16년 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확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을 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서로 이것이 당시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전에 중요한 문제인가? 거기에서 물론 거짓말 논란이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만약에 갔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처가 땅이 보상받는 과정,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오세훈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든지 이것이 사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본질이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이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이제 거짓말 논란 이렇게 갔는데 오늘 그 윤건영 의원이 워터게이트 얘기까지 하면서 공직자로서의 거짓말의 중요성, 거짓말이 왜 이 공직자로서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했다면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유하는 게 맞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선거본부를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건인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그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감한 어떤 정책 같은 걸 내놓으면서 판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후보에 그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대한 거짓말 이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선거 전의 모든 전략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초기에 박영선 후보가 내세웠던 것처럼 21분 도시 수직 정원 이런 정책적인 의제를 초기에는 안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과감한 정책들을 발굴을 해내고 그런 걸로서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층에서는 이번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대통령부터 해서 이 선거위원장 등등 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가고 이러한 흐름으로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동산 민심이라는 큰 프레임이 지금 가는 거기에 맞서는 이 여권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프레임이 이 거짓말 논란, 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간다는 게 저는 참 이 집권당으로서의 이 선거운동 전략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이 집권 여당의 컨트롤 타워, 그리고 두뇌, 이 선거 전략을 짜는 두뇌 이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 막판 쟁점이 이 생태탕 문제니까요. 좀 이 부분 조금만 더 좀 짚어보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생태탕집 아들이 이 오세훈 후보일 거라고 기억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당시에 명품 구두를 신고 왔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 명품 구두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박영선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프 신발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총출동을 했던데 드디어 사진 한 장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리셨더라고요.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참석에 보면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세훈 후보 사진을 올리셨는데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지금 박영선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에서 했던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검은색 페라가모 구두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네티즌들이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그 당시에 그 논란이 있었던 2005년에 이제 측량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었고 네. 예, 있었다.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한다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어떤 정황 증거를 제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두까지 다 소환이 되는군요. 네. 근데 또 인터넷을 보니까 또 오세훈 후보가 이때 신었던 구두는 흰색인데 당신은 또 뭐 검은색이다, 뭐 아니다, 그때 흰색이고 저때 검은색이다, 뭐 여러 논쟁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소정섭 의원도 잠깐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전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집권당 박영선 후보가 야권의 단일화라는 게 이슈가 될 때는 누구하고 붙어도 경쟁력이 있다, 오히려 우위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LH 사태, 그다음에 무슨 도덕성 문제,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걸로 비판을 받으면서 집권당 쪽에서 또 청와대 인사 우르르 낙마하고 물러나고 그러면서 확 지금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열세로 가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집권당 후보로서 정책 승부를 내야 되는 우리 소 의원님 지적하셨던 박영선 후보가 네거티브에 더 전념하고 더 공세를 하잔 말이죠. 박영선 그러면 거짓말 상대에 대한 거짓말 공격 이거밖에 지금 기억을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사전투표 지난 4월 1일 해서 4월 2일과 3일 이틀 해가지고 20% 놀라운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4월 7일 내일이네요. 본투표까지 해서 투표율이 50%, 60%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예상을 하시던데요. 저는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일 아마 본투표 하는 분들은 여전히 정해져 있다.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난 사전투표 때 이미 다 한 걸로 저는 보여요. 지방선거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보궐선거라는 더 특수성이 작용을 해서 아마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겁니다. 왜? 저런 식의 네거티브 선거전, 그리고 지금 집권당과 제1야당이라는 거의 두 당의 싸움인데 이 두 당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서울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데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하나도 기억에 남겨주지 않고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공이 둘이 둘 다 다. 오로지 뭐 페라가모 신발 아니면 내곡동에 갔느냐 안 갔느냐 거짓말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니 이 본투표에서도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결코 높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번 선거는 끝나고 나면 아마 상당한 후유증을 안기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집권당 그리고 제1야당이 아마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선관위에서 박영선 후보 측 조사한다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한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어제 이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데 저 중에서 보시면 중간에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인 내일 투표 마감 이후에 일반 투표함과 함께 개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의 결과를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또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캠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 규정에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후보의 막판 유세전 그 노력이 내일 결과로 공개됩니다.